뉴스데이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반격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대북 응징의 상징과도 같은 대북 확성기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르면 모레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의 심리전엔 마찬가지로 심리전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모든 조치를 하겠다 밝힌 만큼 일각에선 이외에 더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을 옥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북한에 잇따른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1차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경고 조치에도 북한이 어제 추가 도발에 나서자 NSC 상임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어 내린 대응책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를 할 것이고 분명히 경고하는데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조치가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해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르면 모레 국무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대북 확성기는 상시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월 이후 6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판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고 북한 정권은 이러한 저열한 도발을 통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 불안을 야기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꾸려는 의도이지만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와 함께 대북 전단 살포 등 추가 대북 심리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렇게 날아든 오물풍선은 주택가나 주차장, 심지어 어린이집과 놀이터까지 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유리창은 이 풍선에 맞아서 산산조각이 났는데 만약에 밤이 아니라 어린이 아이들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오물풍선 2개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아파트 입구를 통제합니다. 거기가 단지 안에 있는 편의점이라서 동네 애들이 되게 많이 가는 곳이에요. 혹시라도 무슨 바이러스나 이런 거라도 담아서 보내면 그냥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인천에선 차가 쌩쌩다니는 도로 위로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앞을 가로막힌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꼼짝달싹 못합니다. 경기 안산에선 빌라 바로 앞에 주차된 차량을 하늘에서 떨어진 풍선이 덮쳤습니다. 충격으로 차량 앞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무게는 5에서 10kg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도 바람을 타고 오물풍선이 날아들었습니다.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부 어린이집과 놀이터 바로 옆에 떨어지는 아찔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 애들이 많아요. 투선하고 지금 다들 난리니까 무서운 거 같아요. 조심해야겠다. 정말 그런 거 떨어지면 터질 거 아니야. 몰랐지 여기까지 오고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면 이쪽으로 와야 한다면서요. 주차장이나 골목길, 야외 골프 연습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머리 위 둔기이기도 하지만 행여 위험한 물질이라도 들어있을까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남쪽 경북 예천이나 안동, 포항 등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북한의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선 건 민간인을 직접 겨냥한 도발 수위가 선을 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북한이 어젯밤부터 살포한 오물풍선은 700개가 넘습니다. 나흘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풍선의 궤적을 보면 이번엔 대담하게도 수도권 지역을 집중적으로 노린 정황도 엿보입니다. 이어서 김용성 기자입니다.
풍선 모양의 물체가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이후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포착 즉시 군과 경찰, 소방 등이 출동해 거리 곳곳에 터진 풍선과 내용물을 수거했습니다.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과 쓰레기로 확인했고 안전하게 회수하였습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 테러를 감행한 것은 나흘 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군에 포착된 풍선은 약 720개로 1차 살포 때인 260여 개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북한의 살포 원점은 서부 전선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풍선 낙하가 경기 북부에 이뤄졌고 서울 내에서도 발견된 풍선 개수가 1차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92개로 파악됐습니다. 살포 시점부터 대담하게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물풍선 공격이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풍선 속 내용물은 종이 조각과 담배꽁초, 비닐 등으로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 지역에서는 북한의 위성 항법 장치 전파 교란 공격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저강도 도발,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조아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대통령실이 얘기한 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는 도대체 뭡니까? 네, 가장 강력한 조치 바로 대북 확성기 재개입니다. 이 대통령실은 사실상 재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모레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속전속결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연속 이어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그리고 GPS 전파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에 정부가 직접 나서 경고를 했지만 북한이 또다시 도발로 답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며.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경고를 했고 분명히 시간을 줬는데 바로 도발로 답이 온 것이라며 우리도 굳이 시간을 끌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외에도 북한이 민감해하는 심리전인 이 정부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도 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북한의 심리전 도발에 심리전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런데 조 기자, 이 대북 확성기는 지난 6년 동안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재개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 채널A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군도 이미 대북 확성기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이 남북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이 대북 확성기가 철거됐었는데요. 이 기동형은 언제든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고 또 고정식도 이 기존에 설치됐던 지역 인근에 잘 보관돼 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대북 확성기는 그동안 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효과적인 뭔가 대북 심리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중단됐었는데요. 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폭침, 박근혜 정부 당시 목함지뢰 도발과 이 4차 핵실험이 재개되면서 일시적으로 대북 확성기를 꺼내든 바 있습니다. 이 남북 접촉이 있을 때 중단이 됐다가 이 긴장이 고조됐을 때 재개되는 걸 보면 북한이 그 정도로 민감하다는 의미죠. 북한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 대북 확성기의 효과가 도대체 어떻길래 북한이 그동안 그렇게 반발해왔던 겁니까? 네, 지금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꼽힙니다. 이 확성기 철거 직전까지 고정식과 기동형 40여 대가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가 됐었는데요. 이 확성기에는 고출력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밤에는 최대 30km 안팎 전방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과 한국 가요 등이 방송됩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팥빙수, 팥빙수, 여름엔 이게 왔다.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네, 과거 기상 정보도 전달되곤 했었는데요. 이 일기예보를 맞추는 한국의 기술을 강조해 이 체제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이 체제 단속과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김정은 입장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네, 북한의 군사적 도발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4년 연천 고사총 사격과 2015년 서부 전선 포격, 그리고 2020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모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핑계로 일으킨 도발 사건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우리의 심리전에 취약한 상태라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세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어젯밤부터 또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낙하물이 연달아 발견돼서 밤새 군과 경찰이 출동해서 수거했습니다. 1차 공격 때보다 보낸 풍선의 양도 2배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성 기자, 북한이 지금 풍선을 계속 날리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개나 보낸 건가요? 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8시부터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까지 우리나라에서 식별된 북한의 오물풍선은 약 600개로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이틀에 걸쳐 보낸 풍선의 양 260개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풍선 투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고 바람을 타고 충청, 경북까지 날아갔다고 합참을 밝혔습니다. 특히 아직도 국경을 넘어오는 풍선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풍선의 양은 600개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풍선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 내용물도 확인이 됐습니까? 네, 내용물은 1차 때와 비슷합니다. 담배꽁초나 종이 쪼가리 등 쓰레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우리군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 등이 투입돼 현장에서 내용물을 수거하고 있고 수거한 내용물은 정밀 분석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은 풍선이 떠오르는 원점에서부터 감시 및 정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공 정찰 등을 통해 풍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처럼 풍선을 직접 격추하지 않고 식별 추적 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군 당국은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할 경우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용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은 1차 오물풍선 도발 이후 오늘까지 나흘째 서북도서 일대에 GPS 전파를 교란하는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짜인 계획에 따라서 관심을 계속 유도하려는 노림수로 보입니다. 이어서 권갑구 기자입니다.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은 오늘 오전 6시쯤부터 약 7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발신지와 전파 색이 모두 나흘째 비슷합니다. 피해 사례는 거의 없지만 여객선과 어선의 항법 장치가 잠시 오작동하는 등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총 장애 신고 건수만 1,063건에 달합니다. 근데 저희가 고기를 못 잡고 있죠, 지금. 계속 기름만 떼고 있고 호흡을 못 하니까 하다가 말고 들어오고 하다 말고 들어오고 그래서. GPS 교란은 북한 노동당 정찰총국 주도하에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오물풍선과 마찬가지로 괴롭힘 도발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부정하고 인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은 해상 국경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NLL 무력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NLL 인접 지역의 긴장 고조가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체와 원점이 불분명한 도발의 일환으로 원천적으로 GPS 교란 자체를 막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영향이 없고 맞대응을 하면 오히려 추가 도발에 명분을 줄 수 있어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교란으로 우리 꽃게잡이 어선의 월북이나 민항기 이착륙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좌시하지 않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북한에 엄중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북한의 2차 오물 풍선 도발이 임박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추가 도발을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준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풍선을 날리기 좋은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내일 오전을 유력한 도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솔 기자, 북한이 아직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진 않은 거죠? 네, 현재 우리 군이 추가로 포착한 북한의 오물 풍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2차 풍선 살포 준비 정황은 포착했지만 북한이 아직 날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도발을 예고한 만큼 언제 날려보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당초 북풍이나 북서풍이 부는 오늘 풍선이 날아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현재 군사분계선 MDL 리북 지역에 구름이 껴있는 상황이고 상층부보다 저층부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북한이 원하는 만큼 풍선이 멀리 날아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기상예보에 따르면 내일 오전 6시부터 이 지역 풍향이 북풍으로 바뀌는 만큼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살포가 이르면 내일 오전 6시 이후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군은 1차 살포 때와 같이 풍선을 격추하지 않고 감시와 추적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지속해 남한 사회에 혼란을 키우는 회색지대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풍선을 격추하다 탄알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북한이 원하는 도발 명분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생화학 무기 등 유해 물질이 풍선에서 발견될 경우 즉각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해 국제적으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입니다.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한민국 상공을 뒤덮었던 북한의 오물풍선이 내일 또 날아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내일 오전부터 북풍,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풍향이 바뀌다 보니 이 북한의 살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제 격추보다는 추적과 회수의 방점을 두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 발견하실 경우 만지시진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북한은 사흘째 GPS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북한이 내일 또다시 우리 측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보낼 수 있다고 우리 군이 경고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북풍이 예보되고 있다며 풍선 부양이 예상돼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풍선 살포에 필요한 장비나 차량 등이 포착된 것은 아니지만 풍선을 띄우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만큼 바람 방향만 맞으면 언제든 띄울 수 있다고 판단해 사전주의를 당부한 겁니다. 풍향은 내일 오전 9시쯤 북서풍으로 바뀌어 모레 오후 2시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시민들의 활동이 많은 낮에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예보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풍선을 목격할 경우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접촉은 자제하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번과 같이 풍선을 격추하지 않고 감시와 추적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우리 탄이 MDL 이북으로 월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북한의 GPS 공격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북도서에 집중해 교란 전파를 발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장 위치도 못 찾고 배 위치도 잘 못 찾고 그러니까 완전히 막 깜깜해져 버린 거죠. 공격이 시작된 그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우리 선박 피해 신고는 총 666건 접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북한 풍선에 뻥 뚫린 꼴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북한은 어젯밤 9시쯤부터 260개가 넘는 대남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쉽게 말해 휴전선으로 불리는 군사분계선 이북 수킬로미터 지역에서 풍선을 띄운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살포 지점은 10곳 미만으로 주로 서부 전선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후 4시부터 더 이상 풍선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위험 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북한발 풍선에 우리 국민들 19시간 동안 노출돼 있던 셈입니다. 그 풍선 안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네, 이번에는 위험 물질은 일단 없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군이 풍선 속 내용물을 회수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쓰레기와 거름 정도입니다. 제가 군에 조금 더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쓰레기 역시 단순한 생활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찢어진 신발이나 담배꽁초, 종이 쪼가리 정도로 확인이 된 건데요. 인분이나 대남 전단지, 위험 물질은 없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뭐 왜 보냈는지도 궁금한데 그 좀 이따 물어보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날라온다. 뭔가 선제적으로 그래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북한이 이번에 날려보낸 풍선 260개는 하루 살포 기준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군은 대남 풍선 대응 매뉴얼은 없되 관찰과 추적을 면밀히 하라는 취지의 지침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인기의 경우에는 경고 사격을 먼저 한 뒤에 일정 구역을 넘으면 격추하게끔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풍선이나 전단은 무인기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생화학 물질 등 위험 물질이 포함이 된다면 관찰과 추적만 하다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풍향이 다시 북풍으로 바뀌면 북한이 언제든 풍선을 날려보낼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만큼 정밀하고 철저한 대응 매뉴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반도 전역이 뚫렸다는데 어디까지 풍선이 내려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로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고 그중에는 서울 최중심지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옥상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풍선이 간 것이라고 해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경기, 강원, 인천광역시 등에 사실상 모든 풍선이 떨어졌고 그 외 서울에 10여 곳이 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도 뚫렸는데요. 무주, 계룡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200km 넘게 떨어진 경북 영천과 경남 거창까지 풍선이 도달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멀리 보내려고 한 걸까요? 예, 어떻습니까? 예, 일단 북한은 대남 풍선에 타이머가 설치된 기폭 장치를 달아서 비행 도중에 폭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수도권 이남까지 날아간 풍선의 경우엔 기폭 장치가 기능 이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던데요. 그 풍선 안에 찢어진 신발, 아까 김 기자 그랬어요. 담배꽁초, 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걸? 예,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한의 대북 단체가 날려보낸 대북 전단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풍선을 살포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미 26일에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상황입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채널A에 출연해 비슷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쓰레기 오물을 대량 보내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내고 있는 일부 탈북 단체들 향해서 야 제발 보내지 마라 이런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서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동요하는지 심리전이나 작은 위협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제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화풀이를 하고 실패 책임 여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보내는 국가가 있나 싶긴 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민곤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 이후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시도했습니다. 이 GPS를 보고 운항하는 우리 선박들 바짝 긴장해야 했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북한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시작한 것은 오늘 오전 5시 50분쯤입니다. 북한 강령군과 옹진군 인근에서 남쪽을 향해 GPS 교란 전파를 쏜 겁니다. 교란 전파는 10시 40분에서야 끝이 나 공격은 5시간 남짓 이뤄졌습니다. 우리 정부 관측 결과 북한의 이번 전파 강도는 최대 마이너스 70데시벨 밀리와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소 북한의 공격 강도와 비교해 이번 공격이 약 100배 더 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이너스 70dB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핸드폰이나 또 차에 달고 다니는 그 GPS는 그보다 더 작은 신호를 잡아요.
GPS 전파 교란이 발생하면 우리 선박들은 해상에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불편을 겪습니다. 해양수산분 동안 연평, 강화, 파주, 인천 해상에서 GPS 전파 교란이 발생했다며 인근을 지나가는 선박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GPS 전파 공격은 북한이 어제 저녁 9시부터 살포한 오물풍선이 우리 쪽에 도달한 새벽 시간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우리 측에 관심을 사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치부를 빨리 사람들이 있게 만들고 자기들이 새롭게 이슈를 주도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합동참모본부는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에 제한 사항은 없으며 유관기관과 실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어젯밤 11시 34분 경기도 주민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재난 안전 문자가 울렸기 때문이죠. 공습 예비경보 문구까지 있어서 전쟁이 난 줄 알았다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서창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하얀색 풍선 한 개가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비닐봉지에는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꽁꽁 묶여 있습니다. 풍선을 발견했다는 첫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젯밤 10시 17분쯤입니다. 경기도는 밤 11시 34분쯤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물체가 식별됐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주와 고양, 연천 등 경기 지역 13곳에 발송됐습니다. 알림이 너무 크게 와서 진짜 큰일이 일어나는 건가? 우리는 더군다나 이제 파주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무서웠고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풍선 내용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 불안감은 더 컸습니다. 풍선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 운동하다가 한 10분 정도는 그것만 주시했어요. 뭐 미사일이 떨어졌나 뭐 걔네들이 자꾸 이제 쏘니까 걔 실수해서 떨어졌나. 심지어 영문으로 된 재난 문자에는 공습 위기 경보를 뜻하는 문구까지 담겨 있어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슨 일이냐, 전쟁이 난 줄 알았다는 글이 잇따랐고 소방서에는 상황을 묻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이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은 서울의 한복판이죠. 이 광화문 서울 종부 종합청사의 옥상에도 떨어졌습니다. 이 용산 대통령실과도 직선거리로 불과 4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서울 도심 지역만 10곳 정도가 뚫린 건데 군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 한가운데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군과 소방 관계자들이 무언가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입니다. 풍선이 터지면서 길 한복판에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오고 나와보니까 이렇게 터져 있더라고. 보니까 쓰레기, 오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정리가 돼서 조금 다행인 걸 생각하고 굉장히 그때는 좀 떨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현장을 처음 봤어요. 오물풍선의 서울 중심가가 그대로 뚫린 겁니다. 헌재 앞 도로뿐 아니라 심지어 서울 정부청사의 옥상에 풍선이 정확히 떨어지는 등 서울 종로와 마포, 강서, 노원 등 10곳 정도에서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정부 서울 종합청사는 용산 대통령실과 직선거리로 불과 4.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서울로 풍선이 날아드는 걸 사실상 무방비로 지켜만 봤습니다. 풍선 안에 생화학 물질 등이 담겨 있었다면 속수무책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군 관계자는 풍선을 왜 격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추적 관찰하는 게 원칙이고 따로 매뉴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이 수거한 물체는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거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